안녕하십니까. 가천의대 길병원 박구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 체스트 튜브 관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김명애 교수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신임 초임 간호사들이 임상을 처음 하게 됐을 때 특히 심장수술, 폐수술, 식도수술 같은 흉부외과 분야에 있어서 병동 또 중환자실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또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위에서는 뭐 책을 읽어라 그러는데 책도 뭘 읽어야 될지를 모르고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쉽게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유튜브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기꺼이 그런 거라면은 교육을 위해서 또 간호사들을 위해서 레지던트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좀 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첫 강의 게시식 강의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쉬울 수도 있을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지난 2018년도에 흉부외과 레지던트와 간호사를 위한 심장수술 환자 관리 3판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교보문고에 나온 그 고려의학에서 출판된 심장수술 환자 관리 표지 책인데 이게 지금 절판이 됐는지 어쨌는지 고려의학 홈페이지에는 나오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보문고 네이버를 치니까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을 이 책대로 보면은 되겠지만 또 책이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 부딪히는 그런 문제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체스트 튜브 관련된 체스트 튜브는 알다시피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폐가 있고 늑막이 있고 갈비 이제 체스트 케이지를 유지하는 갈비 뼈가 있죠. 이 뼈하고 폐 사이에 늑막이 있는데 보통은 이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간다든지 또 뭐 고름이 찬다든지 피가 찬다든지 하면 폐가 눌리고 환자가 숨을 못 쉬게 되는 호흡곤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관을 이렇게 삽입을 해서 배액, 배농 또 공기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삽입된 체스트 튜브를 연결하는 관이 이제 체스트 튜브 바틀이 되겠습니다. 그 바틀 매니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실질적인 문제죠. 자, 이건 실제로 환자한테 체스트 튜브를 삽입한 저희 병원 케이스인데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미드 악실라리 옆구리 얇은 근육 부위를 통해서 체스트 튜브 바틀을 삽입한 직후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싱을 하고 체스트 튜브를 체스트 월에 이제 빠지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하고 한 모습이죠. 이런 체스트 튜브 바틀은 삽입을 하고 나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 환자의 늑막, 체스트 튜브 또 이런 워터실 바틀, 컬렉션 바틀, 또 레귤레이션 바틀과 이렇게 폐쇄 회로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공기 중에 오픈이 되어 있으면 안 되죠.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또 이 네거티브 프레셔를 적절하게 음압을 유지를 해서 이 폐가 팽창이 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심장 중환자실에 있는 심장 수술 후에 체스트 바틀과 연결된 체스트 튜브 모습입니다. 대개 하나 넣기도 하지만 보통 심장 수술에서는 두 개를 넣고 폐 수술에서는 하나 정도 이렇게 넣는 게 보통인데 두 개면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고 하나면 이제 하나하고 연결이 되게 되죠. 체스트 튜브는 이제 언제 삽입하는가? 삽입하는 적응증으로 보면 뭐 공기가 고였다든지 피가 고였다든지 늑막에 삼출액이 고였다든지 또 고름이 고였다든지 그래서 폐가 압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삽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또 이런 어떤 질병이 있을 때도 삽입을 하지만 정상적인 심장 수술, 폐 수술, 식도 종격등 이런 수술 후에 피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술 후에는 뭐 당연히 피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엑스레이 보시면은 왼쪽 폐가
허탈이 돼 있고 이게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기흉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대로 놔두면 환자가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스트 월을 통해서 체스트 튜브를 넣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렇죠. 피가 고인 경우에도 폐가 눌려서 호흡곤란이 오기 때문에 이제 체스트 튜브를 삽입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늑막 삼출액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렇게 하얗게 뭐 핀지 물인지 고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빼보면은 늑막 삼출액일 수도 있고 피일 수도 있고 농흉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배농을 해줘야죠. 그래야 환자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워터실 바틀의 원리를 간단하게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 워터실 바틀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개가 있고요. 마개가 있고 이게 바틀입니다. 바틀에 물이 있고 그 물 속으로 환자에게서 오는 튜브가 되게 유리관이나 플라스틱 관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 한 2cm에서 3cm 정도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언더워터 실 바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냥 워터실 바틀 워터로 실링이 됐다. 이 관이 물로 이렇게 실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기에 노출이 된 게 아니고 물로 워터로 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깨끗한 스테라일 셀라인이겠죠. 실링이 되어 있어서 공기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올 수는 있지만은 들어갈 때는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오는 이제 배액이나 또 공기나 이게 나오게 되면 이 바트를 채운 다음에 그 압력은 이 또 하나의 튜브를 통해서 이 벤트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환자가 양압이 되면 공기든지 물이든지 피든지 고여서 양압이 돼서 이 바트를 체스트 튜브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 바트를 채우고 공기면은 공기가 나오고 그 공기는 이 나머지 한 개의 이 벤트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반대로 음압이 되게 되면 이 관의 클로즈 시스템에 음압이 되게 되면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는 대신 뭐가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이. 그래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 높이가 1cm, 2cm, 3cm 이렇게 높아지면서 물은 수평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물의 높이만큼 음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cm가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2cm H2O의 음압이 환자의 늑막에 걸리게 되고 3cm, 4cm가 되면은 4cm만큼의 음압이 걸리게 돼서 물이 수평이 되려고 하는 힘이 이 튜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늑막에 있는 양압이 되면 공기가 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cm H2O 이 물을 이 물의 힘을 이기고 공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지만 들어갈 때는 물의 높이만큼 음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로부터 나오는 거는 쉬운데 들어가는 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가면 물의 높이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압이 걸려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워터실 바트입니다. 환자로부터 나오는 거는 어렵고 들어가는 거는 어렵고 나오는 거는 쉽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워터실 바트리 환자의 폐를 익스펜션 시키고 호흡곤란을 이제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워터실 바틀이 작용을 한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은 물로 실링이 돼 있어서 나오는 거는 쉽게 하고 들어가는 거는 어렵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보통 임상에서는 이런 투바트를 씁니다. 투바트를 쓰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워터실 바틀이죠. 이 물속에 튜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 워터실 바틀 하나만 쓰게 되면은 환자로부터 나오는 공기만 나올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환자에게서 피나 고름이나 배액이 나오게 되면 이 바틀이 셀라인하고 섞여서 색깔도 혼탁해지고 점점 물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공기만 나올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 바틀이 점점 차게 돼요. 이렇게 점점 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높이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나오는 게 점점 힘들어지겠죠. 여기서는 이 물의 높이만 이기고 나오면 되지만 물 높이가 점점 올라가면 10cm가 됐다. 그러면은 플러스 10의 양압이 되어야 이게 나오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나오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또 바틀도 이 원래 있던 물하고 배액이 합쳐져서 쉽게 차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컬렉션 바틀, 트랩 바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이죠. 이 트랩 바틀 혹은 컬렉션 바틀을 두게 되는데 역시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뚜껑을 막아서 밖으로 공기 노출이 안 되게 하고 환자로부터 오는 관을 일단 뭐가 됐든 이 컬렉션 바틀에 컬렉션을 하고 거기서 그 클로즈드 시스템 튜브를 통해서 워터실 바틀하고 연결하면은 이 환자의 늑막에 있는 압력은 당연히 워터 실링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이 환자로부터 나오는 고름이나 피는 이 컬렉션 바틀에 고이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컬렉션 바틀만 체인지 해주면은 환자의 워터 실링 이펙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작용을 가지기 위해서 이 투바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붙여서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보면은 실제로 자, 이 체스트 바틀이 체스트 튜브를 삽입을 하고 수술할 때 삽입을 하고 나오죠. 튜브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환자는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바틀 시스템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자세히 보게 되면은 클로즈드 뷰로 보면 이게 지금 워터실 바틀이에요. 그리고 이게 컬렉션 바틀입니다.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이 앞쪽 튜브, 이 앞쪽 바틀 하나만 보게 되면은 이 환자하고 연결된 게 이거예요. 왼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왼쪽으로 연결돼서 여기에 피가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컬렉션 하는 거죠. 이 바틀은 둘 다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이 바틀에 클로스드 시스템이지만 그래서 이 튜브가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워터실 바틀에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여기서는 튜브가 둘 다 공기 중에 여기 공기가 아니라 이 바틀 안에서 노출이 돼 있지만 이쪽 워터실 바틀은 당연히 물 속으로 들어가 있는 워터 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틀과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설명할 컬렉션 바틀로 레귤레이션 바틀로 연결이 돼서 일정한 음압으로 당길 수 있는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컬렉션 바틀, 워터실 바틀, 그래서 투 바틀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바틀에 하나는 환자, 하나는 이 워터 실링, 또 하나는 컬렉션 바틀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직접 보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귤레이션 바틀인데요. 레귤레이팅 바틀은 이 아까 설명한 투 바틀 시스템의 이 마지막 워터실 바틀의 이 관이 레귤레이션 바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압력은 왜 필요하냐면은 자, 물속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cm의 압력이 지나면은 환자로부터 나오게 쉽게 돼 있죠. 그러나 환자의 늑막은 보통 마이너스 들어마실 때는 4에서 8, 숨을 내쉴 때는 마이너스 2에서 4, 뭐 항상 마이너스 음압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적당하게 음압으로 당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막 마이너스 50, 100 보통 월석션이 뭐 마이너스 200까지 땡기죠. 200, 300 이렇게 땡길 수가 있어요. 음압을 유지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환자의 플로라가 마이너스 200이 돼버리면 폐가 찢어지게 됩니다. 손상이 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이너스 한 10 또는 20 사이로 적당히 음압을 유지를 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레귤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음압을 이렇게 당기죠. 그리고 한쪽을 워터 실링이 된 튜브를 에다가 물의 높이를 한 20cm 정도 이렇게 물을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음압을 많이 걸어서 이 물의 높이 이상 20cm H2O 이상 마이너스 그 이하로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서 해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석션을 세게 한다고 해도 공기가 더 세게 들어갈 뿐이지 이 물의 높이 이상으로 마이너스를 더 유지할 수는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이 물의 높이가 20이고 이 워터 실링 바틀의 물의 높이가 2cm다. 그러면 환자에게 실제로 걸리는 마이너스 음압은 얼마일까요? 네?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에서 2를 빼면 18, 마이너스 18이 땡기게 됩니다. 자, 그 20cmH2O의 마이너스는 여기서 2cmH2O의 물을 음압으로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소모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20에서 여기가 2cm라고 하면 2cmH2O라고 하면 20에서 2를 뺀 18 마이너스 18H2O 그 압력이 환자에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 체스트 튜브 안의 압력은 거의 일정하게 마이너스 18cmH2O의 압력으로 일정하게 당기게 되지 월 석션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이렇게 심하게 과도하게 석션이 되지 않는 그런 레귤레이션을 하는 그런 배터리 레귤레이션 배터리.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이제 3바틀 시스템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일정한 압력으로 환자의 체스트 튜브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압으로 이런 3바틀 시스템을 사용한다 하는 거를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번 주에 수술한 환자의 체스트 엑스레이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퀴즈 겸 한번 물어봅시다. 이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거가 실제 판막 심장 수술 후에 사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심장은 어디죠? 심장은 이게 이제 심장입니다. 이게 심장. 폐는 이제 심장하고 겹쳐 있기는 하지만 오른쪽 폐, 왼쪽 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투베이션 튜브와 끝의 위치를 중환자실이나 병실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환자는 먼저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스터넘을 봉합한 와이어가 있죠. 철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있는데 피겨 오브 8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스터넘 뼈를 이렇게 이제 봉합을 해 놓은 거고 그 중앙 위에 보면은 인투베이션 튜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잘 보면 보이고 잘 안 보면 또 지나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체스트 튜브의 위치. 자, 오늘 이야기할 체스트 튜브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엑스레이가 조금 흐리지만 그래도 독수리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어디가 있죠? 2개가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에 횡격막 쪽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 종격동 쪽으로 이렇게 하나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1번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2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스트 튜브를 일정한 간격으로 음압을 유지하면서 나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3바틀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수술 후에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또 있어요. 수환관스 카스타. 수환관스 카스타가 어떤 거죠? 바로 이겁니다. 수환관스 카스타. SVC, 우심방, RV. 그래서 이 RV로 해서 폐동맥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수환관스 카스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볼까? 인공판막. 완전 승모판막 치환술을 했는데, 바로 이 인공판막이 여기 있습니다. 인공판막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메이커 와에는 심장 박동이 혹시 이 환자가 조금 느려서 인공으로 수술 후에 박동을 좀 해주기 위해서 넣는데, 보면은 이게 인공 그 페이스메이커 와이어 끝입니다. 이게 이렇게 구부러진 철사 줄이 심장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심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EKG 라인은 자 여기 오른쪽, 왼쪽, 팔 쪽, 그다음에 다리 쪽은 여기가 사진에 이제 안 나왔는데 EKG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좌우 횡격막, 오른쪽 횡격막이 약간 정상적으로 또 올라가 있죠. 왼쪽 횡격막. 이게 이제 횡격막에 혹시 바람이 들어가 있나, 또 심하게 올라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체스트 튜브 매니지먼트를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체스트 튜브는 이제 수술 후에 워터 실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물의 높이가 2cm, 튜브의 끝에서 한 2cm, 3cm 정도로 유지가 돼야 되고 환자를 이송할 때 튜브를 옆으로 눕힌다든지 해서 물이 실링이 안 되고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안 됩니다. 워터실이. 그래서 또 환자보다 누워 있는 환자보다 높게 위치를 하면은 거꾸로 이제 그 물이 역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환자의 옆구리에서 낮게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고 워터 실링이 되기 위해서 똑바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죠. 체스트 튜브를 눕혀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기가 많이 나온 환자, 공기가 계속 나와서 폐가 늘어나 있는데 그 튜브를 클램프를 해버릴 경우에는 공기가 못 나오고 폐를 허탈을 시키기 때문에 CT 찍으러 갈 때나 MRI 찍으러 갈 때 이제 절대로 그 튜브를 클램프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3바틀 시스템에 아까 보면은 튜브가 여러 개 연결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그 사이가 떠 있다든지 구멍이 뚫려 있다든지 또 커넥션이 안 돼 있다든지 그러면은 환자의 폐가 또 허탈이 되기 때문에 항상 클로즈 시스템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흉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컬렉션 바틀에 이제 피가 많이 나온다든지 고름이 많이 나온다든지 뭐 이퓨전이 많이 나올 때는 그대로 놔두면은 그 차가지고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한 봐서 4분의 5분의 4 이상 정도가 되면 바로 새 걸로 교체해주고 교체 시에는 잠깐 클램프했다가 바로 풀어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나올 경우에는 피가 체스트 튜브에서 막혀서 실제로는 환자가 블리딩이 되고 있는데 이 체스트 튜브로 나오지 않는 경우 있죠. 클롯이 생겨서 그럴 때는 스퀴징을 해주는 그런 밀킹이 필요합니다. 이따금씩. 그 다음에 안 나오던 공기가 갑자기 나올 때 그때는 이 중간에 뭐가 디스커넥션이 됐는지 튜브가 뭐 이럴 때 이상을 해야 되고 갑자기 또 피가 많이 나올 때는 바로 흉부외과 서전을 호출을 해야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들은 후에 퀴즈입니다. 퀴즈. 다음 이제 심플한 워터실 바틀이죠. 자, 한쪽은 워터에 실링이 돼 있고 한쪽은 워터실 바틀에 이 바틀 안에 공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자하고 연결될 부위는 A일까요? B일까요? 네. 알아맞혀 보세요. 답은 물론 A입니다. 그래서 A하고 연결이 돼야 워터로 실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자, 그럼 똑같은 워터실 바틀인데 이 높이, 물의 높이, 이 바틀 튜브의 끝에서부터 물의 높이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 A 튜브의 깊이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아까 강의할 때 2에서 한 3cm 정도가 좋다고 그랬죠. 너무 많으면은 또 안 됩니다. 물론 레귤레이션 바틀은 뭐 많아요. 근데 워터실 바틀의 높이는 한 2에서 3이 적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환자의 체스트 튜브가 연결되어야 할 곳은 A, B, C, D 중에서 어느 거예요? 환자의 삽입한 환자의 몸속에 들어있는 튜브를 A에 연결을 할까요? D에 연결을 할까요? B하고 C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A냐 D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바틀은 투 바틀 시스템이죠. 두 개. 하나는 컬렉션 바틀이고 하나는 워터실 바틀입니다. 워터실 바틀이 컬렉션 바틀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컬렉션 바틀을 컬렉션을 해야 되는 곳은 환자하고 연결되는 부위여야 되겠죠. 그래서 D가 아니고 A가 환자하고 연결되어야 하는 부위입니다. 자, 다음 그림 조각에서 체스트 튜브를 서로 연결하라. 자, 이 바틀은 워터실 바틀, 레귤레이션, 컬렉션 바틀, 이거는 환자에게 삽입된 체스트 튜브, 그다음에 이게 연결 튜브인데 이 답은 이렇게 되어 있죠. 환자하고 연결된 게 컬렉션 바틀, 그다음에 거기서 워터실 바틀로 연결이 되고 거기서 이제 레귤레이션 바틀로 연결이 되는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체스트 튜브의 3바틀 시스템이다. 설명이 맞는 것은 이제 이 바틀의 이름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자, 1번 뭐죠? 컬렉션 바틀, 2번 B번 워터실 바틀, C번 레귤레이션 바틀. 네, 그렇습니다. 이 높이는 2에서 3cm, 이거는 대개 한 15에서 20cm. 이게 답이 A죠. 네.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